네, 2020년 5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된다. 변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짠! 하고 김정은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은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실리지 않은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전날은 물론 이제 김정은 조선중앙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멀쩡하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 신문이 사진을 실렸고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에다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건강하게 돌아와서 기쁘다. 잘 지내니? 건강하지? 하고 우리 흔히 인사도 합니다만은 진짜도 아팠던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실제로 대만의 국안국장, 우리의 국정원장이 유병, 그런 병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들의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이 짠 하고 나타남으로 해서 김정은 사망이니 김정은 유고니 하는 거는 배제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그러나 김정은 대역이 존재하느냐 문제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대역을 쓰지 않고 나타났을 뿐이죠. 김정은은 이제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 데는 사진을 쓰지 않는 조건, 뭐 그런 걸로 해서 대역을 보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호상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지난 한 20일 동안 시끄러웠던 사태는 끝나고 4.15 총선을 전후해서 있었던 북한 무슨 뭐 급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제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스탠트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의사가라기보다는 레지던트들이 하는 기술적인 분야니까 뭐 그런 수술을 가능성은 있었다. 김정은이가 받았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쭉 보니까 김정은도 별 수 없이 어항 속의 금붕어구나. 언론에 낱낱이 공개되지 않는 거는 그들 스스로가 이제 이번에 조선중앙TV로 동영상을 밝히니까, 이거는 스스로 밝히니까 그런 건데 나머지는 밝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유추라든지 제한된 첩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도 어쨌든 우리나라나 미국 대통령처럼 어항 속의 금붕어, 많은 걸 노출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 노출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신비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는 무슨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예인들이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 뭐 별 다 관심을 갖는데 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 많은 시간이 공개되기 때문에 숨어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고요. 그가 아닌 누군가가 다른 걸 해서 결과를 넘겨주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게 공개됐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핵실험을 재개할 필요는 없겠죠. 핵실험할 필요는 없고 핵은 개발했으니까. ICBM 미사일은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그거를 쏠 수는 있겠죠. 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가 한번 뭐 죽었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했는데 장거리 도발을 한다 그러면 더 비난이 올라가겠죠.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몇 차례 계속 이 보릿고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할 거다 그랬는데 중국은 그런 식으로 북한을 관리할 겁니다.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지만은 김정은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인데 그거는 상당히 부담이 크고, 그리고 북한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고 이 골치 아픈 북한을 여전히 끌고 가야 된다는 뭐 별로 즐겁지 않은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야당 국회의원 당선이 된 사람들을 한 방 먹였다는 거, 또는 뭐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을 완전히 헤매게 만들었다는 그런 즐거움은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숙제로부터는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고 더 어려운 일들이 상적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상황 그대로다. The show must go on. 뭐 편한 게 없다. 네. 자,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네.
뭐 문재인 정부에서 동해 북부선을 잇겠다라고 해서 뭐 두 장관을 불러 쇼를 하고 그다음에 뭐뭐뭐 하자라고 제의했지만은 바로 미국 측에서 태클을 걸고 들어왔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라. 미국하고 협의해서 하자.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 미국 장성이 2명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해리 해리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사성 제독 출신이 하나 있고,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이 있다 보니까, 육군 사령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문무의 한미연합 사령관하고 미국 대사가 한국 문제를 다루는 최첨병인데,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군인 출신으로 보임된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죠. 대개 대사는 순수 외교관 출신이라든지 미 대통령 측근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문에서 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무로 돼 있다. 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반도 문제를 더 규율하게 되겠죠. 자, 저는 이거를 봅니다. 지금 미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죠. 소련이 붕괴되는 단초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소련이 1970년대부터 굉장한 중거리 핵 미사일을 서로 가까이 배치함으로 해서 시작된 냉전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70년대에 서독과 뭐 터키 이런 쪽으로 그쪽에다가 미국이 퍼싱2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하고, 그에 앞서 소련이 동독과 이런 자기네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SS-20 중거리 핵 전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 참여를 거부하고 우리도 안 갔죠. 84년도에는 미국이 주최하는 LA 올림픽에 소련을 포함한 공산국가가 거부하고, 또 그 와중에 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또 그 직후 80년에서는 친미 세력인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붕괴시키고 하는 격동의 세기를 10년을 지내다가 그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련 경제력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우리로 얘기하면 개혁 개방 정도 되겠죠. 그걸 주장하는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제1서기, 뭐 서기장, 뭐 총서기, 뭐 번역하기 나름입니다. 북한식이라면 총서기겠죠. 총비서겠죠. 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이제 어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거리 핵전력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샤비크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합의한 거를, 그동안 실무자들이 합의한 거를 서로 사인하자라고 조인식에 왔는데, 그때 소련 군부에서 이걸 합의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불리하니까 설사 하더라도 이거는 해주시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레이건한테 얘기하니까, 자, 나도 매우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사인합시다 그랬더니 레이건이 딱 듣고 있다가 난 사인 못해 하고 그냥 갔죠. 네, 그렇게 완전히 박수치러 온 행사에서 뒤집어 엎고 나가면서 그게 이제 충격이 돼서 그 이후에 소련 경제가 무너지고 동유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는 그런 90년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뭐를 보고 있는가 하면요,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에서 그때 북한은 다 되는 줄 알고 열차를 타고 그 태양호를 타고 이번에 원산에 있었다고 하는 그 열차를 질질 끌고 김정은이가 마흐바흐 벤츠차를 싣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네가 제시하는 영변 핵 연구소 말고 이런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없애야지라고 하면서 나 사인 못해 하면서 완전히 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됐냐라는 게 지금까지 관심사항이었죠. 그 결과 이번에 뭐 죽었니 살았니 하다가 살아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관계는 여러 차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상당히 홀대도 많이 받았고, 근데 뭐 계속 허허 웃고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열린 사회고 미국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어갖고, 지난번에 특히 이제 핵심적이었던 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이었는데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13%를 올려주는 걸로
실무자끼리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들고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를 만나서 제가 마지막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인을 안 했다. 다시 해라! 라고 해서 트럼프가 깼습니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은 다 되는 줄 알고 타결 잘 됐다. 총선 직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깨졌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해줄 듯 하다가 미국이 날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레이샤비크 회담이 그랬고 하노이 회담이 그랬고 좀 제가의 형태이긴 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 관계는 하노이 노딜 여전히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거가 될 거고 뭐 관리를 하겠죠 미국이 그 레이샤비크의 경험이 있으니까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겠죠. 이번에도 우리 정부에서 총선 이후에 동해북부선을 잇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바로 미국에서 우리랑 얘기해서 이제 네 맘대로 하지 마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결국은 뭔가 하냐면 총선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생존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여전히 한미 관계는 긴장으로 가고 미국 관계도 긴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싸고 갈 뿐이죠. 네. 그래서 더 쇼 마스트 고 온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좋은 상황인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사망으로 인해서 어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 게 좋은가요? 저는 새롭게 만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정은도 저렇게 세상 고민 다 껴안고 살아서 뭐가 행복할지 계속 쫓기고 미국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경제는 계속 어려워졌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커지면서 거기에 하나의 종속 변수로 한반도 문제를 계속 흔들어 대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살아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wishful thinking, 그룹 싱크를 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실망하겠지만은 또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고 매우 기분 좋아하겠지만 아무것도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오히려 김정은이가 갔으면은 상황 타기를 해볼 수 있는데 상황 타기를 못해서 더 최악으로 가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97년도에 IMF 경제위기를 맞을 때 그때 여당에서 이해창 씨를 후보로 선정을 했죠. 근데 이해창 씨가 경기를 나오셨는데 경기 나온 김선홍 회장하고 가까웠는지 어쨌든지 뭐 기아 산업을 살리겠다는 쪽으로 가면서 그럼 그대로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도 또 김대중 후보도 살리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결국은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예정된 길로 그대로 갑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지금 기무사 문건 사건 해갖고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그 배경에는 절대로 쿠데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사라고 하는 거는 면면이 이어진 연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 혁명으로 뒤집어지는 연혁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확확 뒤집지 않으면은 국가 발전은 없고요.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확 바꾸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 농업혁명. 그런 레볼루션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혼란이 오죠. 공산혁명 같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한국이 어떤 선거라는 혁명 제도로 인해서 뭔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북한보다 빨리 발전해 왔는데 지금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옛날에 김영삼 씨는 성공한 쿠데타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럼 자기는 13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내놔야지. 왜 전두환 박정희가 했던 그 순서대로 대통령 순서를 받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전두환은 감옥으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금 엉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혁도 들어올 수 있다. 대한민국도 북한도 어떤 도저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요소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쇼 마스트 고 온. 쇼는 계속되지만 그 쇼가 대박일지 아니면 파국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짠 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약간의 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네요. 따라서 한국의 고지는 그대로 간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씩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